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바바라 오코너가 원작이며 김성호 감독과 신현식 감독이 각색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주제는 고난 속에서 깊어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입니다. 이 작품은 집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시나리오의 원작은 영미권 성장 소설인 미국의 작가 바바라 오코너의 베스트셀러이며 이를 김성호 감독과 신현식 감독이 각색하여 2014년에 영화로 개봉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아빠와 함께 집까지 사라져 피자를 배달하는 승합차에서 살아가게 된 소녀가 집을 구하기 위해 개를 도둑질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실업이나 주택 문제, 그리고 가족의 해체와 같은 현실의 문제점을 다루면서도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개를 훔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개를 훔친 뒤 다시 돌려주는 사건 속에서 주인공의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참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동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재치 있는 소동과 유머를 통해 가족과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며 집까지 없어진 지소와 지석은 엄마와 함께 한 달째 작은 승합차에서 살게 됩니다. 다음 달이 생일인 지소는 생일 파티 계획을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얼떨결에 집에서 할 생각이라고 말하고는 친구 채랑과 함께 당장 집을 구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지소와 채랑은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 평당 500만 원이라고 적힌 주택 매매 전단을 보게 되고 5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돈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지소는 개를 찾아주면 500만 원을 살해하겠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고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았다며 기뻐합니다. 채랑은 곧장 광고에 실린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지만 이내 그 개를 이미 찾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소는 크게 실망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고 채랑에게 개를 몰래 훔친 뒤에 살해금 500만 원을 받고 바로 돌려주자고 제안합니다. 지소와 채랑은 엄마 정현이 일하던 레스토랑인 마르셀에서 보았던 개인 월리를 훔치기로 하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계획하여 동물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온 월리를 먹이로 유인해 훔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지소와 채랑은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다시 모의한 뒤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 뒤에 마르셀에서 월리를 훔치려던 계획이 거의 성공하려는 순간 수영이 나타나 무산됩니다. 그러나 수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월리를 꺼내어 훔치는데 결국 성공하고 지소는 노부인의 아들의 이름인 윤서오가 적혀있는 월리의 방울을 던져버립니다. 노부인은 월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크게 상심하지만 월리가 제 발로 집을 나갔을 것이라며 찾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지소는 2층 집에서의 행복한 생일 파티를 꿈꾸며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빈 집에 훔친 월리를 숨겨놓지만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사는 대포에게 이를 들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월리를 찾는다는 정단이 붙지 않자 지소와 채랑은 초조해집니다. 지소는 마르셀을 찾아가 노부인을 만나서는 월리를 찾는다는 전단을 붙일 것을 권유합니다. 대포는 어설프지만 그럴싸한 월리의 집을 손수 만들어주며 동네 골목에서 월리라는 개를 찾는다는 전단을 보았다는 말을 지소에게 건네고 지소는 이에 당황하게 됩니다. 월리를 훔친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한 나머지 지소와 채랑은 동네에서 피자를 배달하는 석구에게 부탁해서 전단을 수거합니다. 그날 밤 형사 2명이 마르셀에 찾아와 마르셀의 자산을 관리하던 박 이사가 사기를 쳐서 지역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 회사에 마르셀에 대지와 건물을 모두 넘겨버리고 보상금을 받자마자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단을 들고 마르셀을 찾은 지소는 정원과 홀을 오가는 경찰들과 빨간 스티커가 붙은 각종 집기를 보고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소는 곧장 집무실로 올라가 노부인에게 할머니는 마르셀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울먹입니다. 지소는 노부인으로부터 원리는 자신의 죽은 아들인 윤서우가 기르던 개였고 아들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심경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날 밤 엄마인 정연과 말다툼을 한 뒤에 승합차에서 내린 지소는 지석과 함께 원리와 대포가 있는 재개발 지역의 빈 집을 찾아갑니다. 지소는 대포에게도 딸이 있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며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딸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눈물 짓습니다. 다시 승합차로 돌아온 지소는 아빠가 엄마에게 남긴 글을 보게 되고 엄마는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 승합차 생활을 하며 학교 주변을 맴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지소는 원리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혼자 돌아온 것처럼 꾸며 원리를 노부인에게 돌려주고 생일 파티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채랑에게 이를 말합니다. 노부인에게 원리를 돌려주기 위해 마르셀에 찾아온 지소는 대포로부터 노부인의 죽은 아들의 이름이 적힌 원리의 방울을 건네받아 이를 원리에게 달아줍니다. 지소는 노부인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고 노부인은 그런 지소를 용서하며 다음날 마르셀에 와서 원리의 산책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승합차로 돌아온 정현이 정성껏 꾸며 지소와 지석에게 건네준 커다란 도시락 속에 있는 작은 쪽지에 사랑하는 지소, 생일 축하해, 엄마 라고 쓰인 글이 있고 이에 감동한 지소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꼭 껴안습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첫 번째,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지소는 생일 파티를 위해 개를 훔쳐 집을 구할 계획을 세우는 순수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선량한 마음씨를 지닌 인물입니다. 노부인은 신경질적이고 냉정한 인물입니다. 어린아이의 잘못을 따끔하게 혼내면서도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정현은 아이들을 승합차에서 키우는 철없는 엄마 같지만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은 인물입니다. 대포는 지소를 도와주며 딸에 대한 아빠의 사랑을 지소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들의 갈등과 화해입니다. 먼저 엄마인 정현과 지소의 갈등, 그리고 갈등의 해소입니다. 지소는 승합차에서 살면서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하겠다고 친구들에게 말한 상황에서 계속 승합차에서 살게 하는 엄마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현은 남편도 없이 아이들 둘을 키우는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고 심술을 부리는 딸인 지소를 꾸짖습니다. 지소는 엄마가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 승합차 생활을 하며 학교 주변을 맴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며 화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소와 노부인의 갈등입니다. 지소는 500만 원짜리 집을 구하기 위하여 노부인에게 있어 아들의 분신과도 같은 원리를 훔칩니다. 그러나 지소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뒤에 노부인에게 원리를 돌려주며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이를 뉘우치게 됩니다. 노부인은 지소에게 원리의 산책을 부탁하며 지소를 용서하고 두 사람의 갈등도 해소됩니다. 세 번째, 지소가 생각하는 집의 의미. 앞부분에서 지소는 집이 없어 작은 승합차에 살고 있는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소는 500만 원이 있으면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를 찾아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본 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계획하여 개를 훔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소에게 있어 집이란 개를 훔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뒷부분에서 알 수 있는 집의 의미는 노부인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인 윤서우와 아들의 분신과 같은 원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공간입니다. 또한 일주일 뒤에 돌아오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아빠를 기다리는 승합차가 지소의 집임을 생각할 때 집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품에 사용된 주요 편집 기법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따로 촬영한 화면을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몽타주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몽타주 기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장면을 삽입하는 인서트 기법도 활용하였습니다. 장면 84번에 인서트되었던 66번 장면이 없었다면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관객들은 이름 윤서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면을 인서트함으로써 과거의 장면을 빠르게 회상하게 하고 윤서우가 원리와 관련 있는 인물임을 금방 알 수 있게 하며 이후 노부인의 이야기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번째, 지소의 정신적 성장 과정입니다. 개를 훔치기 전에는 지소는 5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것이 꿈이며 그 집에서 공주처럼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를 훔친 이후에는 노부인의 사연과 대포의 이야기, 그리고 아빠가 남긴 쪽지를 본 뒤 가족의 소중함과 집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개를 돌려준 이후에는 개를 훔치게 된 일과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아빠의 이야기,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뒤에 차에서 살게 된 일을 노부인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통하여 가족의 사랑은 물질적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2층 집 앞마당에서 친구들을 초대하여 생일 파티를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의 축하를 받는 것이 진정한 생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극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극의 성격입니다. 극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양식으로 다른 갈래보다 직접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하위 갈래에는 연극 대본인 희곡과 영화 대본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극의 갈래에는 탈춤과 꼭두각시 노름이 있으며 창극이나 신파극과 함께 현대극 등이 있습니다. 극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이 직접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내면을 표현하기 때문에 현재형 문학인 것입니다. 또한 인물들의 성격과 의지가 빚어내는 대립과 갈등이 주된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갈등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의 구성 요소입니다. 극은 대사와 지시문, 그리고 해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사는 연극이나 영화 등에서 배우가 하는 말로 대화와 독백, 그리고 방백이 있습니다. 대사를 통하여 등장인물의 성격과 신분을 드러내고 심리와 감정을 표현합니다. 또한 대사는 갈등을 구체화하여 사건을 전개하며 주제를 암시하는 데 기여하는 요소입니다. 지시문에는 동작 지시문과 무대 지시문이 있습니다. 동작 지시문은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표정 또는 말투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드러내도록 합니다. 무대 지시문은 등장인물이나 상황이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 또는 무대 장치 등을 설명하고 음향 효과와 조명 처리 등을 지시합니다. 해설은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무대 장치나 등장인물 또는 시공간적 배경 등을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희곡과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고 대사와 해설, 그리고 지시문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이들 갈래는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현재형의 문학이라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을 통해 특정 분위기를 형성하고 효과음을 사용하여 현실감을 더할 수 있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한편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연극 대본을 말하며 상연으로 소멸되는 순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전제로 한 대본을 말하며 필름으로 보존되는 연구예술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희곡은 시간과 공간의 설정과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의 수의 제약을 받습니다. 등장인물의 표정 등을 확대하여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이나 말투를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인물이 관객과 소통하고 작품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시나리오는 시간과 공간을 설정하거나 작품 전체를 포함하여 화면에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의 수에 제약이 거의 없으므로 풍부하고 다양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희곡은 막과 장이 구성 단위이며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나리오는 쇼트와 씬, 그리고 시퀀스가 구성 단위이며 희곡에 비해서 비교적 장면 전환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시나리오는 촬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극의 갈래입니다. 전통극에는 대표적으로 가면극과 인형극이 있습니다. 가면극은 탈놀이로서 가면을 쓰고 공연하는 연극입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극중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유동적이어서 관중이나 악사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등장인물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형극은 인형을 매개로 배우의 심리를 전달하는 간접적인 연극으로 사람의 손이나 끈으로 인형을 조종하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문적인 인형 조종사가 필요하며 인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특수용어입니다. 쇼트는 가장 작은 촬영 단위입니다. 카메라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빛에 노출되어 촬영된 필름의 길이를 말합니다. 감독이 지시하는 액션부터 컷까지입니다. 씬은 여러 쇼트가 모여 하나의 장면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장면이나 전경 또는 화면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장소에서 한 인물이 벌이는 사건의 광경을 이릅니다. 시퀀스는 여러 가지의 씬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독립된 이야기이지만 시나리오 전체의 주제를 담아 연속성 있게 구성됩니다. 이러한 시퀀스들이 모여 한 편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S샵은 씬 넘버라고 읽으며 장면 번호를 뜻합니다. FS는 풀씬이라고 읽으며 전체의 장면을 화면 위에 모두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FI는 페이드인이라고 읽으며 화면을 차차 밝아지게 하는 기법입니다. FO는 페이드아웃이라고 읽으며 화면을 차차 어두워지게 하는 기법입니다. OL은 오버랩이라고 읽으며 앞 화면에 뒤에 화면이 포개지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CU는 클로즈업이라고 읽으며 어떤 대상이나 인물이 두드러지도록 화면을 확대하는 기법입니다. II는 아이리스인이라고 읽으며 화면 속에 있는 임의의 하나의 점을 원형으로 확대하는 기법입니다. 카메라의 조리개를 뜻하는 아이리스가 어원으로 조리개가 여닫히는 모습에서 따온 말입니다. IO는 아이리스 아웃이라고 읽으며 화면을 천천히 닫히게 하는 기법입니다. CB는 컷백이라고 읽으며 화면들을 번갈아 대조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W는 와이프 아웃이라고 읽으며 화면의 일부를 닦아내듯이 없애고 다른 화면을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T는 더블 익스포저라고 읽으며 두 화면이 포개지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심리의 묘사나 회상 또는 시간의 흐름 등을 보여줄 때 사용됩니다. DIS는 디졸브라고 읽으며 앞 장면이 서서히 사라지고 다른 장면이 서서히 나타나게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INS는 인서트 또는 인터컷이라고 읽으며 진행 중인 일련의 화면에 특정한 화면을 끼워 넣는 기법을 말합니다. 몽타주는 여러 가지의 장면을 배합하여 보여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NAR은 나레이션이라고 읽으며 목소리로 해설하는 기법입니다. 내러티지는 나레이션과 몽타주의 합성어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회상하는 형식으로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게 하면서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입니다. 리프레이는 한 번 보인 장면을 되풀이해서 보이는 기법입니다. M은 뮤직이라고 읽으며 효과 음악을 삽입하는 기법입니다. E는 이펙트라고 읽으며 효과음을 삽입하는 기법입니다. 싱크로니제이션은 화면에 따라 음성을 동시에 녹음하는 기법을 말합니다.